방콕 수완나풍공항 출국장. 휠체어에 앉은 32살 박지연이 남편의 등을 바라봅니다. 남편 이태호가 캐리어를 끌며 출국 게이트로 사라집니다. 지연의 손이 휠체어 바퀴를 움켜줍니다. 그녀의 눈에 당황이 아닌 분노가 번집니다. 태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연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섭니다. 두 다리로 단단히 서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옆에 있던 공항 직원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지연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짐 좀 옮겨주세요. 휠체어는 여기 두고 가면 되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5년 동안 장애인 행세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5년 전, 박지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웃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지연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태호와 결혼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박성호 회장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태호의 아버지 이재만 회장은 대형 유통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결혼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무엇이든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그녀는 그저 딸이었습니다. 지연아, 태호랑 결혼해라. 아들이 없는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오면 회사를 맡길 수 있어? 지연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끌 수 있다고. 사위가 아니라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좋은 학벌, 부유한 집안.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결혼식 2주 전, 지연은 우연히 태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최유진이라는 여자와의 메시지. 결혼해도 너랑 계속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지연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가족의 생계가 이 결혼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습니다. 태호는 하루에 3번씩 화장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에게 거는 전화라는 걸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태호는 일주일에 3번은 외박을 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유진의 집에 간다는 걸 지연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강순덕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며느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결혼 1년 차.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지만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혼. 좋아. 대신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하는 거 지켜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몰랐어.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린 거? 갚을 능력 없으면서. 내가 이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지연은 같았습니다. 결혼 2년 차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3주간의 입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6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어요.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병문안 온 태호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야,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집안일은 누가 해? 태호는 아내가 아프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쯧쯧. 아이도 못 낳고 이제 다리까지 다치면 어쩌자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다리가 낫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된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지연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걷는 연습을 했지만 집에서는 휠체어를 탔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걸? 담당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환자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집에서 지연은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휠체어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화장실도 기어서 갔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귀찮아했습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건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태호는 지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밥그릇을 휠체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리모컨을 일부러 높은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네가 불편해야 내가 편하거든. 그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에휴. 쓸모없는 며느리. 장애인 데려와서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연은 모든 걸 참았습니다. 참으면서 기록했습니다. 태호가 외도하는 증거. 시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하는 증거. 가정 내에서 받는 모든 부당한 대우를. 그녀의 핸드폰에는 수천 개의 녹음 파일과 사진이 쌓여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5년 동안 지연은 2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휠체어에 앉아 무기력한 장애인 아내. 하지만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태호가 출장을 간 날이면 지연은 휠체어를 접어 옷장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배운 건설 노하우와 자신의 경영학 지식을 결합해 친환경 건축자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물론 자기 이름이 아닌 대학 동기 이름으로요. 5년 동안 그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와 맞물려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을 돈을, 그리고 이혼 후 새 출발을 할 돈을. 동시에 그녀는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비밀리에 상담을 받으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서는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태호 앞에서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내였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기죽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완전히 만만하게 봤습니다. 결혼 5년 차.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행 가자. 태국으로. 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제가 이런 몸으로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응.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효도 여행이래.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태호는 가족 여행에 아내까지 데려가는 착한 남편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연은 태호의 핸드폰에서 유진과의 메시지를 봤습니다. 걔 태국 두고 올까? 거기서 버리면 어떻게 한국 돌아와? 유진의 답장. 진짜. 대박.
휠체어 타는 애가 혼자 어떻게 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왔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행 가요. 지연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그녀가 순순히 따라온다는 게 의외라는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아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태국행 비행기 안에서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태국 여행 3일차. 방콕 수완나품 공항. 태호가 지연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화장실 다녀올게.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태호의 여권은 가방에 있었지만 지연의 여권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시어머니가 안전하게 보관해줄게라며 지연의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태호. 3명은 이미 짐을 싸서 공항에 와 있었습니다. 지연만 빼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겁니다. 10분, 20분, 30분. 태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은 항공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권도 없고.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아, 혹시 이태호 씨 가족분이세요? 그분들 아까 한국행 비행기 타셨는데요. 지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그때 지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2다리로 단단히 서서.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저기. 걸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부터요. 그녀가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진짜 여권. 시어머니가 가져간 건 가짜였습니다. 지연은 일주일 전에 미리 여권을 복사해두고 원본은 자기 가방 안쪽 포켓에 숨겨뒀습니다. 다음 비행기 언제예요? 한국행으로요. 직원이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3시간 후에 있어요. 예약해주세요. 지연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할 시간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연은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도착 로비에서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오래 기다렸어요. 최 변호사, 5년간 지연의 이혼 준비를 도운 사람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물론이죠. 오늘 자로 이혼 소장 접수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태호 씨의 외도 증거, 가정폭력 및 학대 증거 모두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억입니다. 5억으로는 부족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게요. 결혼 기간 동안 그 집안이 불린 재산의 절반.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그 집 재정 서류를 다 복사해뒀거든요. 탈세 증거도 있고요. 변호사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군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어요. 같은 시각. 태호네 집. 태호와 가족들이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해. 그 귀찮은 거 처리했으니. 시아버지 제만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어차피 쓸모없는 며느리였어.
이제 태호가 유진이랑 다시 시작하면 되지. 태호가 씩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혼은 제가 먼저 요구하면 되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하이힐을 신고.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너. 어떻게? 태호가 더듬거렸습니다. 걷는 거야? 휠체어는? 지연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5년 전에 다 나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당신들이 장애인 며느리 무시하면서 본색 드러내는 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리. 지연이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5년치 녹음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들. 시아버지가 탈세한 증거. 남편이 외도한 증거. 다 있어요. 태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협박이야? 지연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이미 접수했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서류. 탈세 신고서예요. 국세청에 보낼 거예요. 시아버지 제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5년간 당한 걸 돌려주는 거예요. 지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시아버지. 아세요? 제 아버지한테 빌려주신 돈. 이자까지 해서 제가 다 갚았어요. 오늘 자로. 더 이상 우리 아버지 협박 못하세요? 제만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모르셨죠? 전 5년 동안 사업했어요. 당신들 몰래. 친환경 건축자재 회사요. 지금 연 매출 200억 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태호가 발악했습니다. 야. 그래서 어쩔 건데? 네가 뭘 해도 난 절대 이혼 안 해.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이혼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해외에 버렸잖아요. 유기예요. 증거도 있고요.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 판결 나와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EXX. 그가 손을 들어 지연을 때리려 했습니다. 지연이 피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때려봐요. 폭행죄 추가할게요. 태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 혼자 온 거 아니에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유기 사건. 취재하러 왔습니다. 태혼의 가족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지연은 위자료 5억 원과 재산 분할로 추가 7억 원을 받았습니다. 태혼의 가족은 탈세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물었고 회사 이미지는 바닥을 쳤습니다. 유기 사건은 전국 뉴스를 탔습니다. 장애인 아내를 해외에 버린 재벌 가문 제목의 기사가 연일 올라왔습니다. 대중의 분노가 거셌습니다. 태호는 아무데도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스캔들이 터지자마자 그를 떠났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박성호 회장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널 너무 몰랐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연은 자신의 회사에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신문에 그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5년간 장애인 행세를 한 건 복수를 위해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저는 5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찾았어요. 남의 딸. 남의 아내가 아닌? 그냥 박지연. 제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그 5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터뷰가 끝난 후 지연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던 5년을 떠올렸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박지연은 이제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그늘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